개발 같은 경우에는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하시는데 굳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데서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없는 부분이고 중개 파트는 뭔지 아시겠죠? 그죠? 중개업입니다. 근데 중개업인데 중개업 중에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상가, 오피스텔, 토지, 그죠? 또 임대 많죠. 많은데 제가 가져가는 그 중개업의 거의 한 70%가 임대 쪽입니다. 주택 임대입니다. 예, 주택 임대를 중개 업무로 갖고 가고 있고 나머지 한 20%는 뭘까요? 매매 중개입니다. 건물. 예, 매매 중개를 하고 있고 나머지 뭐 토지라든지 뭐 주택 이런 거는 예, 사실상 뭐 그렇게 수요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좀 비중을 줄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 잘 아실 테고. 주택 관리죠? 주택 임대 관리. 예, 주택 임대 관리는 임대인의 건물을 수주받아서 예, 관리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뭐 이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는 이거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죠? 예, 생소하십니다. 생소해요. 거의 개발이나 중개업 정도만 예, 많이 운영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주택 임대 관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가시잖아요. 그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외로. 물론 뭐 중소기업도 있고 예, 많습니다. 예,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아 내가 늦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택 임대 관리 하나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예, 제가 장담하는데 주택 임대 관리 하나는 성공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신다요? 부동산 중개하고 임대 관리 같이 하셔야 돼요. 왜냐? 중개 파트에서 중개 임대를 하죠. 그 전에 개발을 해서 매매 중개를 했어요. 매매 중개를 하면 건물을 사는 매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매수인의 이제 매매 중개는 끝났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분하고의 또 그 공실이 생겼을 때 또 임대 업무도 또 받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외적인 연관성은 있어요, 없어요? 사실상. 끝나요. 그리고 그분이 한 번 단골로 영원한 단골일 수는 없잖아요. 다른 쪽에 또 공실에서 잘해주는 데가 있으면 사실상 저하고의 이 파트너십은 여기서 끝납니다. 투자자하고. 근데 주택 임대 관리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주하고 계속 코업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끊기지가 않아요. 예. 그런 관계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개 파트 쪽에서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주택 임대 관리 파트에서도 받는 경우가 있고, 예. 이따 실무본에 나와요. 주택 임대 관리 운영하다 보면 부동산 임대 수요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그 얘기는 즉슨 이 중개 파트하고 주택 임대 관리 파트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예, 정말 좋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그래서 저희는 보시면 그 저기 두 번째 줄이 있죠. 임대, 주택 임대 관리까지의 원스톱 종합 서비스,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실제로 당진에서 지금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또 이제 또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종합 부동산 서비스로 예, 목표를 삼으시고 출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택 임대 관리에 대한 그 내 사업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건물을 수주해서 관리를 하려면 어떤 건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목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표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방대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주택. 아파트 있죠, 아파트. 또 뭐 있죠? 오피스텔. 네. 원룸. 또 뭐 있죠?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 주택이라고 할까요? 주택? 주택. 다가구. 뭐 다가구에는 여기 뭐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뭐 다 빌라도 되고 뭐 다 포함되죠? 사실상 원룸이 뭐죠?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그죠? 아닙니까? 네. 단독주택입니다. 뭐 이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세대 분리가 좀 많이 돼 있는 단독주택이고 그냥 단독주택. 자, 이거 외에도 많죠? 그죠? 여러분들 어떤 거 관리하고 싶으세요? 다가구.
다가구 하나. 또 원룸. 또 어떤 거 관리하고 싶으세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아파트 예를 들을게요. 한 단지에 얘는요. 2000세대야. 2000세대. 2000세대고 오피스텔은 800세대야. 그죠? 원룸은 한 동당 몇 세대? 뭐 한 15세대 잡아볼까요? 그죠? 주택은 하나. 다가구도 뭐 한 10세대 정도 되겠죠? 작은 거. 자, 어떤 거 관리하실 거예요? 아, 자, 아파트. 안 한다. 왜 안 할까요? 세대수 엄청 많잖아. 그 관리사무실 내가 관리소장으로 뭐 관리소장을 선임을 해서 주택관리사 선임해서 관리실에 놓고 할 수 있잖아요. 2000세대. 왜 안 하냐? 그죠? 주인이 몇 명이야? 2000명, 2000명. 그죠? 자, 일단 2000명인데 그 중에 자가주택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죠? 뭐 50% 뺀다고 또 1000세대밖에 안 남잖아. 그죠? 그 임대를 준 주인도 많겠지만 그 주인들이 1000명이란 말이야. 반 그냥 뭐 자가세대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 관리 가능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거는 주택법에 적용이 되잖아요. 뭐 다 주택법에 적용이 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관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슨 파트? 경비. 네, 경비원 있잖아요. 경비원 분들. 그리고 청소 용역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차 관리도 하고 그리고 전기. 그죠? 설비도 있고 그리고 관리소장도 있고. 그죠? 그리고 경비, 청소 용역, 미화 용역.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죠? 네. 이거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 선임 요건이에요? 아니에요? 법적 선임 요건 사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우리 관리 범위에서 과감히 배제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 아파트는 주로 뭐 들어보셨죠? 뭐 캡스라든지 들어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인력 관리 업체, 그러니까 메인티넌스 업체예요. 그런 업체들에서 많이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아파트는 뺄게요, 제가. 자, 다음에 오피스텔. 오피스텔은요? 어떨까요? 800세대. 규모는 좀 작아. 근데 아파트랑 다를 바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빼자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다가구 빌라. 세대수 10세대밖에 안 돼. 10세대. 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그죠? 하실 수 있겠어. 주택. 실질적인 뭐 수요가 그리고 또 주택이라는 건 많이 이렇게 분산돼 있잖아요. 밀집돼. 빼자고요. 원룸은요? 괜찮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가구나.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도 뺍니다. 왜 뺄까요? 원룸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개별 세대 네. 주인이 따로 그렇죠. 주인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라든지. 다세대가 주인이 개별이고요. 다가구가 단독의 예, 다세대. 다세대. 예, 예.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예, 개별이죠. 근데 원룸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 임대인 상대하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그 부분에서 편하고 또 하나는 이런 원룸 같은 건물, 원룸이나 상가주택 있죠? 저런 건물들이 저기 있어요. 여기 같은 주인이 10명이지만 10명 상대하면 돼. 10집이고. 근데 원룸은 1명 상대했는데 15명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세대는 15명이니까. 그럼 주인이, 여기 각각의 주인이 관리하는 게 한 세대씩 주인 입장에서, 건물주 입장에서 이걸 관리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혼자서 15명을 관리하는 게 편하겠어요? 이게 편하잖아요. 이게 불편하죠. 그죠? 그 불편한 만큼 본인이 혼자서 관리하기가 용이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걸 축소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건물은 단독주택입니다. 원룸이나 아니면 뭐 밑에 상가 들어가 있고, 예, 그런 상가주택이나 아니면 그냥 상가, 예,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룸 형태의 건물이
많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많은데 사실상 그 일본의 기업 중에 네오팔레스 21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주택 임대 관리 회사예요. 엄청난 대기업인데 걔네는 전국에 다 분포돼 있어요. 예, 스마트 하우스 방식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럼 마일리지 갖다가 사용할 수 있고 뭐 이사 비용도 될 수 있고 중개 수수료 당연히 없죠. 예, 그런 비용들이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그런 이런 주택 임대 관리 형태의 업이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한 50년 넘었다고 해요. 근데 그 업, 일본 기업이 국내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SK하고 합작으로 해서 합니다. 중요한 건 야, 우리는 개인, 그죠? 소상공인이잖아요. 소상공인이 그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승패가 이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당연히.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 기업체에서 갖고 있는 자원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원룸에 대한 그 임대주택관리 수요를 걔네들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체도 알고 있는데 쉽게 못해요. 왜 못할까요? 보세요. 기업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여기 A라는 지역이 있어요. 뭐 시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구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시골 같으면 면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B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자, A라는 지역에서 관리를 하려면 인력이 몇 명 필요할까요? 최소. 그냥 일단 시작은 한 명으로 시작한다고 보시자고요. 이 사람 인건비 나오려면 몇 동 관리할까요? 수지타산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저도 제의를 받았어요. 네, 저도 의정부였나 파주 쪽이었는데 그 이제 건설사였거든요. 거기는 건설사인데 분사 개념으로 떨어서 주택 임대 관리 사업부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예? 네? 팔라는 거예요, 그냥. 파실 의향이 있냐고, 임원이. 예. 왜일까요? 관리 개수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 투입해서 그쪽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성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량 수주를 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업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기업이. 예, 제 말이 틀립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 주택 임대 관리에 가장 적절한 사업 파트너가 누구냐? 중개 파트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상공인이 되는 거야. 소상공인이 누구예요? 개인업자예요, 개인업자.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혼자서 몇 개나 관리할 수 있어요? 몇 동이나? 몇 세대나 관리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저는 혼자서 50동 했어요. 처음에 50동까지 혼자 했습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한 20동 정도? 예, 20동 하면은 300세대 좀 안 돼요. 근데 20동 하면은 이제 턱에 막 숨이 찬대요. 이거 어떻게 하냐. 예,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자고 이제 직원을 쓰면, 예, 뭐가 떨어져요? 수익이 확 떨어지죠. 왜 20동을 못 관리하고 50동을 관리하냐? 혼자서 누구나 하고 못하냐? 그거는 시스템이에요. 예, 시스템만 딱 갖춰져 있으면 혼자서 해도 잘 돌아갑니다. 왜냐? 이 업무가 팍팍 뭐 이런 이슈들이 막 튀는 업무가 아니에요. 예. 순서대로 이제 나오겠지만 뭐 계약 시점에서 퇴실까지 이게 뭐처럼 돌아요? 계속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요. 똑같은 의 연속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스템만 갖고 있으면. 이해하셨죠? 최근에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 자체가 많이 줄은 거는 사실이에요. 과연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했어요. 토지 분양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학원 다니면서 부동산업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택임대관리 1등 브랜드 스마트하우스와 함께하세요. 첫째, 브랜드 네이밍을 통한 공신력 확보. TBCF와 온 오프라인 마케팅으로 높은 스마트하우스의 브랜드 인지도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브랜드 지역 권역 선점. 입점 위치 반경 200m 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교육, 창업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이론부터 임대인 고객 영업의 구체적인 이론과 실전, 현장 실무 지식과 노하우, 임대주택 개발 및 가치를 높이는 방법까지 교육해드립니다. 창업 예정자들을 위한 창업실무 사관학교도 매년 열립니다. 넷째, 임대인과의 수주 연결. 첫 스타트 건물 관리를 스마트하우스를 통해서 계약을 쓰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오피스텔은 관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2만 원씩 해서 지금 30호를 관리하기 때문에 월 60만 원 수익이 있고요. 본사에서는 이제 연락 왔고 수주한 거는 그 오산 걸동 쪽에 그 다가구 하나 수주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택임대관리 솔루션 제공. 스마트하우스만에 특화된 모바일 앱으로 공실, 연체, 시설관리 등 임대관리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여섯째, 협력업체 제공. 이사, 청소, 인테리어 등 본사 협력업체로 원스톱 부동산 서비스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교육하고요. 관리 체계가 서로가 잘 돼 있어서 그걸 활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보다는 더 차별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임대인한테 주지시켜 줄 수 있는 거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거래 절벽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건물 관리업을 하다 보니까 매달 고정 수입이 들어와서 사무실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우스 세미나 참석 문의는 1566-5423